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초 완성반. 오늘 37강 할 차례고요. 정인격 진행할 차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정관격 했고요. 자, 오늘은 정인격 사주입니다. 이게 격국이라는 게 그 우주에서 절대적으로 이거는 좋다, 이렇게 이거는 나쁘다라고 정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트렌드를 타요. 시대의 트렌드. 그러니까 패션계에서도 예를 들어서 유행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나팔바지가 70년, 80년대에는 유행을 했는데 90년, 00년대에는 촌스럽다가 뭐 2020년도에 다시 재유행을 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느낌처럼. 마찬가지로 정인격, 정관격들은 고전에서 되게 히트치는 격국들입니다. 고전에 히트치는 격국. 근데 요즘 시대에 히트를 치느냐? 물론 그 위상은 아직도 살아있지만 꼭 뭐 정인, 정관격은 좋고 뭐 상관, 평관격은 나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시대별 트렌드에 따라서 또 그 시대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영웅을 중요시하는 무슨 기마민족이나 전투민족들한테는 뭔가 그릴른 선비나 새님 같은 정인격, 정관격보다는 뭐 편관격이나 식신격, 상관격, 식신, 재살격, 재생살격 이런 형태들이 그곳에서는 더 출세의 길로서 사람들이 알아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중국은 아무래도 기마민족은 아니잖아요. 농경사회에서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중심지의 토착인들, 농경민족한테는 아무래도 식신생재로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관인상생으로 글 읽고 관직에 오르는 어떤 그러한 방식들을 선호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정관격을 했고요. 오늘은 정인격을 할 차례입니다. 이 정관격과 정인격은 궁합이 되게 잘 맞는 거라서 사실 비슷하죠. 정관격은 관직에 좀 더 중심을 둔 거고 정인격은 어떤 글 공부나 삶의 안정에 주로 관점을 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대체로 관성하고 인성격들은 내가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너의 먹고사니즘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각각의 격국마다 먹고사니즘에 대한 어떤 화두가 좀 달라요. 식신격은 기술 또는 근면성실한 노력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재격은 소유,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나, 얼마나 많이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형태. 그러면 관격은 어떤 직장, 어떤 조직, 어떤 출신, 어떤 사회, 어떤 족보,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는가를 중요시 여기게 되는 거죠. 그 가문에 속하면, 그 족보에 속하면, 그 회사에 들어가면, 그 조직에 속하면 그러면 내 먹고사니즘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인격은 뭘까? 학문, 지식, 정보, 자격. 예를 들어서 로마가 전성기였던 한 2000년 전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먹고사니즘이 모두 해결돼. 그래서 이민족들을 침략을 해서 이민족들을 노예로 부려서 걔네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로마 시민들은 웬만해서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 같은 거죠. 가끔 미국에 유학을 가서 영주권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목숨 걸고 따려고 하시는 게, 그죠? 영주권. 영주권도 뭐죠? 증서죠. 증서. 너 미국 시민임을 인정한다라고 같은 거죠. 인성은 자격이 자격. 너가 서울 시민임을, 너가 대한민국 사람임을, 너가 무엇을 하였음을, 너의 스펙을, 뭐 그래서 학문, 공부, 자격, 뭐 이름,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정인격들은 이 바른 공부를 좀 많이 해야, 자격증을 좀 많이 따야 공부로 승부를 거는 형태의 사주. 그럼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너의 삶이 보장된다라는 거죠.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너의 삶이 보장된다. 식신격은 열심히 일하면 너의 삶이 보장된다. 뭐 재격은 너가 많이 관리를 하면, 너가 부를 소유하면 너의 삶이 보장된다. 관격은 좋은 직장 들어가면, 좋은 가문에 태어나면, 좋은 족보를 가지고 있으면, 명문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뭐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자, 인성격은 공부학문 자격을 중요시 여기는 경이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 시대에는 일종의 뭐 선비줄로 봤죠. 근데 가끔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조선시대에 태어났는데 뭐 사주가 정인 정관격이야. 근데 아버지가 노비야. 그럼 나도 노비죠. 뭐 그러면 그게 선비 노비예요? 아니지. 뭐 양반집에서 일하는 노비 정도 되겠죠. 내가 일하는 환경이 양반집이다 뭐 정도인 거지 내가 양반인 건 아니겠죠.
하지만 요즘 시대는 내가 그 양반집에 태어나면 양반, 그래, 금수저집에 태어나면 금수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달라지긴 했지만 요즘 시대 정인격들은 기본적으로 공부 학문 자격을 통해서 삶을 보장받는 사주 형태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37강 정인격을 할게요. 사회가 나를 생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자격을 갖추면 사회가 나를 도와주겠다. 나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겠다. 일종의 제격과 인성격의 차이점은 제격이 자본주의 사회에 태어난 느낌이라면 자본주의 사회는 어때요? 돈 많으면 낙원, 돈 없으면 지옥.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정인격은 복지사회에 태어난 개념이에요. 복지사회는 어떤 개념이냐?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삶을 보장함. 시민권이 없으면 지옥이 될 수도 있음. 약간 이런 듯한 느낌 같은 거죠. 그래서 제격이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 아니면 인성격은 내가 얼마나 많이 수용하느냐 받아들이느냐 그 사회가 원하는 공부학문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그 사회가 원하는 공부학문 자격 그 사회가 그 시대가 원하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인격 계열들은 사주의 인성이라는 인자를 잘 쓰려면 그 시대에 맞는 공부를 끊이지 않고 해줘야 돼. 왜? 공부를 안 하면 뒤처지게 되니까. 그래서 가끔 사람들 사주에 보면 대운에서 40대나 50대에 인성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형태가 있는데 보통 이런 대운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재교육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물론 재교육을 안 할 수도 있어. 그냥 저 삶에 안주하고 누가 더 저 먹여 살려주나 보죠. 뭐 어디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됐나 보죠. 뭐 어디서 내가 안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났나 보죠.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러면 한 절반 정도밖에 못 쓰는 거고 더 적극적으로 쓰면은 자격을 획득하여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살 수 있다 같은 개념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월지라고 하는 그 사주의 테마를 나타내는 아예 월지가 격으로 되어 있으면 정인으로 되어 있으면 또는 거기서 투출된 게 정인으로 되어 있으면 이 정인이 내 사주에서 주인공 레벨급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주인공 무시하고 인생 스토리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연이면 제껴도 돼. 조연은 제껴도 돼. 뭐 식신이 있는데 그게 뭐 월지에서 투출된 게 아니야. 격 수준이 아니야. 에이, 뭐 안 해도 뭐 큰 문제 없어. 근데 월지에서 투출된 건 제끼면 곤란해. 그게 사회의 키포인트 정도 같은 거니까요. 자, 정인격은 내가 자격을 갖추면 사회가 나를 생해준다. 내가 복지사회에 태어났다. 그 사회가 원하는 자격을 갖추어라. 근데 그게 사회마다 다르고 동네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압구정이나 강남 지역에서 생각하는 자격과 저기 어디 시골 섬 지역에서 생각하는 자격과 저 북한에서 생각하는 자격과 저기 공산주의 중국에서 생각하는 자격이 좀 다를 수도 있단 말이죠. 뭐 어느 나라에서는 뭐 공산당 당원증이 중요할 수도 있고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는 서울대 연고대 졸업장이 인정받는 자격증일 수도 있고 또 어느 지역 어떤 섬마을 지역에서는 무슨 뭐 도민권이나 사회복지권 그다음에 어르신들 사회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더라? 그 지하철 무료로 타는 서생 해가지고 뭐 지공선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뭐 그런 게 이제 그 사회에서 알아주는 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지역마다 문화마다 다릅니다. 자, 정인격에 대해서 알아보죠. 옛날 조선시대나 옛날 시대에는 공부하여 학문 자격으로 관을 얻어 출세하는 사람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먹고 사는 것이 다 해결되는 이런 격들이다. 좀 품위 있는 격으로 좀 봤습니다. 자, 정인격은요 평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학문 자격의 환경에 살면 나쁜 운이 거의 없으나 이 정인격들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격에서 웬만해서 다 반기고 좋아하는 재성격, 재성에 대해서 다소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성. 이게 뭐냐면 복지사회에 살던 사람이 자본주의 사회로 왔어. 둘 중 하나야. 자본주의에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 하든가 아니면 자본주의에 훌떡 빠져가지고 사람이 휙 변하든가 그런 형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어떤 사람의 인생 스토리 중에서 제가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듣고 정말 착하게 곱게 자랐는데요. 대학생이 되고 나서 제가 뭐 그 친구들하고 놀러 다녔는데 너무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흥 환락 쪽에 빠져가지고 내가 명품과 어떤 그 비싼 사치품이나 이런 것들에 내가 빠져가지고 그만 제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게 돼서 지금 제가 이렇게 되었어요. 라는 얘기들이 종종 이제 뭐 드라마에서 소재로 나온다. 요게 명리적으로 말하면 정인격 여자 정재훈 만나 바뀌었네.
같은 형태로 볼 수 있죠. 아, 공부 잘하던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더니 애가 공부를 안 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중퇴를 하겠대요. 애가 변했어요. 같은 형태가 정인을 중요하게 쓰던 사주들이 정제나 편제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관격들은, 이 정관격들은 재성운을 만나면 오히려 이 재생관으로 관성버프를 받으니까 오히려 여자친구를 사귀고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하는 형태인데, 근데 정인격들은 여자친구를 만나서 공부를 안 하게 되었어요 라는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다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사람마다 조금씩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우선 정인격의 구조와 형태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왼쪽에는 이 성격되는 경우들과 오른쪽에는 패격되는 경우들의 간단한 샘플들을 좀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성격되는 형태들은요, 뭐 정관을 같이 써주면 문관이 된다. 평관을 쓰게 되면 무관이 된다. 이 무관은 강제력을 가진 관이죠. 식신을 써도 좋다. 왜? 정인격이 식신을 통해서 표현되고 표출될 수 있으니까. 이 정인이 식신을 보게 되면 정인이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정인이 할 일이 생기는 거. 자, 상관을 봐도 괜찮습니다. 상관을 폐인시킬 수 있으니까. 자, 배운 걸 말로 푼다. 자, 비겁도 괜찮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정인격의 특징은 재성을 기피하기 때문에 재성의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성이 들어올 때 재성을 누군가 막아줘야 돼. 어떤 십성이 막아줘? 비경겁제가. 비경겁제가 그 재성을 확 가져가 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여자친구가 생길 뻔했는데 내 친구가 그 여자를 채갔어. 그 덕분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다. 이거 좀 이상하죠? 아니, 공부가 중요한가? 여자친구가 중요한가? 나 같으면 묘하네. 공부, 참 그렇죠. 내 친구가 채갔어요. 덕분에 제가 서울대 갔어요.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돈 들어올 일이나 사업이 들어올 일이 있었는데 다른 친구가 그 사업할 거리를 채갔다. 그래서 덕분에 나는 직장에 안전하게 다니게 되었다. 사실 이런 스토리들인 거죠. 근데 아마 그 상황이 막상 닥치면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가령 이 정인격 사주들이 재성운에 주의해야 되는 게 직장 잘 다니던 아무개 씨, 아무개 직장 과장부장으로 안정된 직장을 대기업 다니던 아무개 씨,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호프집을 차렸다. 옛날에는 호프집 많이, 치킨집 많이 차리죠. 요즘에는 카페를 많이 차리고. 자영업 하였다. 그게 재성운 만날 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은 경찰 공무원으로 계신 분이 갑자기 경찰을 그만두고 무슨 경찰 하면서 알게 된 이권 사업을 하겠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사주를 딱 보고 혹시라도 이 사람이 정인격인데 재성에 얻어맞았는가, 아니면 사주에서 인성을 중요시 쓰고 있는데 재성을 만났는가를 좀 봐야 돼. 다른 격국들은 괜찮아. 뭐 인성이 재성을 만나면 뭐 아이디어 사업을 한다, 생각한 걸 현실에 옮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단 정인격인 경우에서는 주의가 필요해. 그런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초창기 명리할 적에 경찰 공무원으로 계신 분인데 한 5, 6년 있으면 퇴직하실 텐데 갑자기 좋은 사업거리가 생겨서 나 경찰 그만두고 얼른 퇴직금 받아가지고 나 그 사업하겠다. 근데 그분이 오리지널 정인격의 직통으로 재성으로 얻어맞는 대세운을 만났어요. 이거는 100% 사망 각이고, 이거 사업하면 망하는 각이죠. 퇴직 때까지 직장에 계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신에 어디 카지노 가서 좀 놀다 오십시오. 홍콩 가서 쇼핑 좀 하고 오시고, 친구들한테 돈 좀 쓰고, 비싼 차 한번 렌트해가지고 몇 달 타다가 파십시오. 그걸로 재극인을 푸십시오. 원래 어떤 운이 들어와서, 재성이 들어와서 나를 현혹하는 운이 들어왔을 때 그냥 꾹 참고 넘겨야지. 이게 안 되면 유사한 걸로, 비슷한 걸로 그냥 풀어주는 형태로 개운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돈 나갈 운이 있다 그러면 절대 돈 쓰지 말아야지. 창고에 숨겨놓지 말고 친구들한테 밥 사세요. 네, 친구들한테 밥 사고 선물 사고 나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거 좀 사세요. 그래서 적게 써서 많이 나가는 거를 막는 개운법, 이제 이런 형태들인 거죠. 정인격의 형태들을 좀 보도록 하죠. 참고로 정인격에는 성격될 요인은 되게 많은데 단점은 이 재성만 조심하면 된다. 정인격은 재성만 조심하면은 당신의 신분이 보장된다. 먹고 사는 힘이 보장된다. 사회가 정인격이니까, 월지가 정인이라는 뜻은 사회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이 나를 엄마처럼 대해준다. 그러니까 세상이 엄마 같다. 세상이 나를 대하는 모습이 엄마가 나를 대하는 모습과 같다. 그런 느낌이에요. 편인에 비해서 정인은 좀 더 뭐 이렇게 좀 균형 있게, 그러니까 사랑스럽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해준다, 뭐 인정해준다, 인기를 얻다,
뭐 이런 형태들인데 그래서 특히 정인격 사주들은 제가 부모님 아이가 정인격이다. 자녀 사주를 봤다. 그럼 제가 어머니들한테 하는 말이 어머니가 세상의 중심인 아이입니다. 어머니가 아이한테 대하는 모습이 나중에 향후 이 아이가 커서 사회로부터 대접받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내가 아이를 매일 혼내고 구박하는데요. 그럼 이 아이는 커서 부인한테 혼나고 구박받고 직장 가서 혼나고 구박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늘 혼나고 구박받고 면박받을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또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게 할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겠죠. 꼭 어머니만이 아닐 수도 있겠죠. 유치원 선생님일 수도 있는 거고 어머니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사랑스럽게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보호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수용해주고 하면은 이 아이는 커서도 세상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재성, 정인격의 재생살이나 재극이는 치명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무조건 안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제 미션 난이도가 어려워진다 이제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사주 활용에 제약이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마치 007이 적진에 침투해서 무슨 무언가를 훔쳐오는 미션을 받았는데 엄청 어려운 곳에 가야 되는 약간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성격되는 요인들의 샘플들을 좀 볼까요? 이렇게 병화일주가 을묘를 위아래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정인격이 정인격임을 분명하게 표현하여 격을 분명히 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격국론은 온오프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가 아니라 격을 100% 드러내느냐, 뭐 한 80% 드러내느냐, 60% 드러내느냐, 30% 드러내느냐. 정인격이긴 한데 만약에 이 사주가 이게 여기가 정인격인데 천간을 전부 재성으로 덮어버리면 격국 분류상으로는 정인격인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재성격으로 보이는 형태들이 이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같은 형태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형태들은 정인격이 정인을 표방을 한 데다가 일명 상신의 개념이 있죠. 상신, 용신을 도와주는 상신의 개념. 정인격 같은 경우는 앞뒤에 있는 십성들이 도와주게 됩니다. 정인을 도와주는 정관이나 편관, 정인을 보호해주는 비견이나 겁재, 얘네들이 이제 상신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인성을 생해주는 정관을 가지고 있는 형태니까 이런 형태는 관인상생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구조는. 그렇죠? 제가 사주를 볼 때 이 자리, 이렇게 연간, 월간의 천간 자리를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표방하는 자리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서 가장 쓰기 좋은 표방하는 자리다라고 표방했는데 지금 뭘 표방했어요? 관인상생을 표방을 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직에서 나한테 혜택을 많이 준다라고 볼 수 있고 관성의 식상이 인성이니까 내가 들어간 조직이 새로운 인성적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한 새로운 인성적 활동의 혜택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인격이 관인상생까지 받으면 웬만해서 망가질 일이 없는 사주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사주가 시주에서 만약에 재를 보고 있다. 이런 형태면 인생 전반부 구간에서 관인상생을 받다가 인생 후반부에 내 사업을 하거나 내 재물을 다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얘를 탕 치고 나 그냥 회사에서 주는 월급 말고 내가 직접 내 돈을 다루거나 내 소유를 관리하는 일을 할 거야. 이게 좋게 풀릴 수도 있고 안 좋게 풀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MBC 아나운서인 전현무 씨가 MBC에서 월급 받는 아나운서로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경험과 인지도가 쌓이니까 나 이제 나가서 프리로 일을 할래. 그랬더니 프로그램 하나 맡아서 편당 1,000만 원씩 받았더니 보니까 3편 나갔더니 1년 연봉이 나오더라. 뭐 이런 형태들도 나와요. 이게 사실 그건 잘된 케이스고 잘된 케이스, 안 된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겠죠. 월급을 따박따박 받던 아나운서가 프리로 나갔는데 일이 없더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복불복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인생 전반부에 조직사회로부터 관인상생을 잘 받는다. 참고로 제가 관인상생과 재생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인상생은 농공행상을 잘 받는 것이고 재생관은 개국공신이다. 그러면 재생관도 되면서 관인상생도 되면 조직에 공을 세워서 조직으로부터 혜택도 많이 받는 거죠. 근데 두 개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재생관이 나을까 관인상생이 나을까? 관인상생이죠. 재생관 없이 관인상생만 있으면 뭐 별로 공을 세운 건 없는 건데 혜택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 들어갔더니 그 회사에
선대 윗기수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영업과 무슨 업적을 쌓아가지고 그 회사가 엄청 잘 나가게 돼서 연봉을 막 1억씩 주는 회사가 됐어. 그래서 그 회사가 연봉 1억 주는 시점에서 내가 지금 그 회사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들어갔더니 막 1억을 받는 거야. 근데 내 앞에 10년 전에 다녔던 사람들은 연봉 3천, 4천 받으면서 해외에서 열심히 뺑이 치고 다녀서 막 거래처를 확장하고 뭐 집에도 안 가고 퇴근하면서 연구 개발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죠. 재생관만 되고 관인상생이 안 되면 그게 바로 연봉 3, 4천 받고 회사를 막 키웠던 사람이죠. 회사를 쭉 다니면 이제 관인상생까지 받을 거고 뭐 그 전에 나 죽겠다 하고 뻗으면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이렇게 관인상생이 잘 되는 사주니까 조직에서 혜택을 많이 주는 곳에 간다. 참고로 여자 사주인 경우에는 그 옛날에는 여자가 직장을 다닌다는 걸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게 뭐 과부들이나 직업을 가졌지 옛날에는 다 남편이 직업이었어. 그러니까 가정에 일이 많았으니까 가정이 되게 중요했죠. 그러면 옛날 사주로 이 사주를 여자로 보게 되면 이거 남편으로 보게 되는 거고 남편이 활동을 많이 하죠. 나에게 이로운 활동을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는 형태 이런 경우 뭐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간다. 뭐 일찍 만나는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났다. 뭐 나한테 잘해주더라. 뭐 이런 형태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경우는 정관에서 투출해서 병화가 투출돼서 정인격 사주가 된 약간 오리지널 정인격이 이런 형태라면 약간 변형된 정인격은 약간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신이 정인에서 올라온 정인이 아니라 정관에서 올라온 정인이니까 이렇게 되면 자동 관인상생 정인이 올라와 있는데 사회적으로 인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성을 드러내고 있고 사회궁에는 상관, 식신을 드러내고 있는 형태죠. 보통은 식신과 상관은 실무, 현장 능력, 기술성, 뭐 말하고 대화하고 기업에서 보통은 접점 요원이라고 표현하는 형태들이 나옵니다. 접점 요원이 소비자하고 직접 만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현장에서 직접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창구에서 직접 손님들과 대면하는 사람. 보험회사다 그러면 직접 소비자들을 만나서 고객들에게 보험 세일즈를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접점 요원들이라고 볼 수 있죠. 현장 실무에 강한 사람들. 근데 정관에서 이렇게 식신상관을 쓰고 있으면 조직에서 현장 실무적인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란 뜻이고 그럼 이 사주도 인생 전반부와 인생 후반부로 나누면 인생 전반부에는 조직에서 열심히 식상을 쓰는 일을 하다가 인생 후반으로 가서 관의 면허와 관의 허가권을 얻어서 사회에 있는 식신상관을 관리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이분은 간호사신데 전반부에는 실무 뛰는 간호사시고 인생 후반부에는 간호사들 관리하는 간호사. 이제 이런 형태로 되시는 형태다. 보통 이런 경우가 기술자 출신 관리자 같은 이런 경우가 기술자 출신 관리자. 요구르트 아줌마 출신 요구르트 센터장. 뭐 이런 형태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들이. 이런 경우를 딱 보면 실무 능력도 강한데 이론과 자격까지 갖추고 있군요가 되는 거죠. 근데 구조를 보면은 자격을 갖추고 실무를 가진 게 아니라 실무를 하다가 자격을 갖추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다음, 인성이라는 거는요. 면허, 자격, 허가권, 승인권, 결재권 같은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상은 이 동네에 있는데 인성이 이 동네에 있으면 내가 개인적인 행동을 하려면 사회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 같은 형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사회의 식상이 나의 인성을 보고 있는 형태는 사회의 식신상관, 아랫사람, 제자, 종업원들이 무언가 하려면 누구 허락받아야 돼? 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가끔 사주에 보면은 행동력을 나타내는 식상과 그 허가권을 나타내는 인성이 같이 내 영역에 모여 있으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한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지는 내가 판단한다, 내가 허락한다, 부모가 허락하고 회사가 허락하는 게 아니고 내가 허락하겠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자식이 허락한다, 부인이 허락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겠지만, 자, 이게 여기에 뭐 여기에 인,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무슨 행동을 할지 내가 판단할 거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이런 형태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정인격의 성격되는 요인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정인격들은 이거 할 일이 되게 많은 정인이.
할 일이 되게 많은 정인. 왜 내가 이 정인의 허가권을 가지고 조직에 있는 많은 식신상관들한테 너 이렇게 하고 너 이렇게 하고